반갑습니다. 준선생입니다. 자, 2020년 2월 20일 결국 정부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추가적으로 5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정책을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 규제의 오피셜한 목적입니다. 해당 지역을 규제하기로 한 배경은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차트를 보면 서울의 주간 가격 변동률은 0.01%이고 경기도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42%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재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번 규제는 강도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규제 첫 번째로 금융 규제를 살펴보면 현행 조정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 차등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억 원 이하부는 LTV가 50%이고 9억 원 초과부는 LTV 30% 이렇게 차등 적용한다는 거죠. 친절하게도 10억 원이 넘는 주택 매입을 예시로 표기해 주었는데 주택가액 10억 원인 주택 매입 시 기존에 6억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4억 8천만 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60%로 해준다고 하는데 서울은 5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지 않나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주택임대사업, 주택매매사업자는 기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주담대 금지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라면 1년 내 처분과 전입 의무가 붙고요. 그런데 이 점은 아마도 새로운 주택은 대출받아 취득해놓고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당겨서 신규 주택 투자 부조금이나 기타 다른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규제,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 이 내용을 보면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것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비조정 대상 지역은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즉 최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은 대대광, 부울경 지역에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편법적 증여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합법적 증여로 유도하면서 세수 확보도 덩달아 노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획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6억 이상의 주택이 대부분인데 LTV 60%를 풀로 다 받을 수 있는 9억 원 이하 거래라 하더라도 40%인 3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만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갈수록 서울에서 집 사기가 어려워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내 다세대 주택 구입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고 추측이 되기도 하고요.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부모님과 n분의 1 지분 취득으로 매수 후 부모님 지분만큼은 월세 지급으로 가는 경우도 덜어 나올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이건 다소 엉뚱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규제가 점점 강화된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법인이 실수요자인 개인과 지분으로 매수를 하고 개인은 그 집에서 거주를 하며 월세를 법인에게 꼬박꼬박 내면서 마치 이상한 민간 임대주택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즉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현금이 풍부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 위해 군림하는 현상이 생길 거고요.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구단위 지역 내에서도 세분화될 것 같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요가 4에서 5억 원대 주택 구매로 몰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방은 앞으로 재개발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 물건에 수요가 쏠릴 것인데
사업 시행 인가도 전에 투자금이 몰려 들어오고 혹시나 사업이 엎어진다면 장기간 돈에 묶인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데 강한 힘으로만 몰아쳤던 바람이 나그네가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 햇님에게 지고 말았죠.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도권발 과도한 규제는 풍선 효과로 전국을 수시적으로 들썩이게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